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일반인과 평론가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한대를 본 남자.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얘기할 텐데요. 네.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1부에서 워낙 까가지고. 네. 되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다 깠어. 그러네. 좋은 말 별로 안 해줬네. 보지 말라고도 하고 막. 근데 그렇게 재미없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볼만은 했는데. 네. 기대치도 크지도 않아서 그런가. 저는 진짜 재미의 포인트가 확실했어요. 라마누잔의 복식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때. 그리고 인도 복식과 영국 복식이 막 이렇게 바리에이션 되면서 나올 때. 야, 의상 감독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입고 위에 마이 걸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샌들의 정장 뭐 이런 거. 네. 저는 회색 정장을 저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저거는 코트인가 자켓인가. 그리고 인도인들 가족 라마누자의 가족으로 나온 사람들, 마을 사람들. 네. 비단 색깔이 너무 좋아. 네. 그 집안에 채워놓은 페인트랑 대비 이루는 것도 되게 색깔 화사했어요. 그럼요. 영화의 때깔 자체는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촬영 잘했어요. 네. 전 덕혜옹주가 좀 떠올랐어요. 오, 그래요? 약간 비슷한 좀 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웰메이드 룩 같은 느낌. 옷도 정답에 약간 가까운. 그런. 네. 근데 이제 그게 능사가 아닌데. 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괜찮다. 룩이 영화 같다 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아무 선택도 안 한 뻔한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한 의 수준에서 머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 탁월한 면을 좀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욕하기는 딱히 애매하고 그 수준에서 그냥 끝냈다. 그래서 기획 영화 같다. 그런 느낌? 근데 왜 그 시대 때는 다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안 쓰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모자가 네. 우천시 데뷔 용도이기도 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데뷔할 걔들도 필요가 없으니까. 우산 두고 다니더만. 그렇지. 뭐 가시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네. 가스는 왜 쓰고 다녔을까요? 신분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뭐 그걸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엔 뭐 차 좋은 거 타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그 학교 건물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학. 네. 거기서 리틀우드 양반이 네. 길에서 딱 만나죠. 정문 앞에서. 네. 가는 길이었다고. 뉴튼의 네. 두근두근하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얘가 막 놀라니까 의도된 효과라고. 이렇게 그렇죠, 들어왔을 그렇죠. 때. 니네처럼 고로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라고. 정말 멋있긴 하더라,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낡은 거에 대해서 미덕을 찾지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네. 다 때려 부시고 학교 우리는 뭐 반만년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렇죠. 뭔가 트렌디하면 다 뜯어붙이고. 국보위로 술 처먹고 태우고. 그게 난 더 짱인 것 같아. 진짜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박이지, 진짜. 정말 화끈해. 왜냐면 그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일요일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YTN에 나오고 뭐 몽골 연극이가 나길래 뭐 금방 끄지 않겠나. 저 정도 뭐면. 그렇죠. 또 출동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금방 끄겠지. 그렇지.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다 되게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그 전날 그 주에 취재를 굉장히 빡세게 해서 저희 팀장이 저를 안 부른 거예요. 저만 안 나왔어요. 우리 팀 전원이 다 나가가지고 새벽에 다 돌아다니고 저는 근데 그 전을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로 취재를 하고 일요일 근무까지 했으니까 신곡을. 얘는 그래도 얘 정도는 빼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너무 평온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를 안 불렀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진화됐겠거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TV를 안 틀고 차를 몰고 회사에 와서 뚝 들어왔더니 무너져 있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이미 다 출근해가지고 다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때. 네, 정말 활활 잘 타더라, 진짜. 정말 난리. 그리고 그날, 지금은 이제 기자가 아닌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제 선배였던 기자가 현장에 나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방송국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양반도 이제 당황했으니까 그런 걸 텐데, 가서 앞에서 이제 현장 이제 중계차를 물린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막 우왕좌왕 하면서 뭐 이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어쩌고 이제 막 이런 걸 하다가, 기와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불이 막 나다가 이제 확 이제 무너지니까 이 양반이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잘못한 거야. 드디어 남대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디어라는 말 한마디에 회사 전화가 마비됐어요. 드디어 무너졌다. 어떻게 기자가 졌다 이 말을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거의 막 인터넷과 전화와 듯이. 막 진짜 마비될 뻔했어요. 드디어가 맞긴 했지. 왜냐면 기다렸는데. 근데 이게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네. 그래서 아무튼 그날 기억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남대문까지 왔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이라고 그렇잖아요. 돌이면 안 탔을 텐데 걔네는 다 돌로 쌓았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숭례문 어떻게 되는지 보면 또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불이 탈 수밖에 없었나. 그 다음에 이걸 복원해놓는 과정 보면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돈 빼먹고 진짜 내가 국보 이거를 적어도 이제 복원한다 그러면 잘 하든가. 뭐 제대로 한번 하려면 하든가. 맞아. 또 그것도 그거 헤쳐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닉이야, 소닉. 빨라. 그래서 오늘만 사 까르페 디엠이야. 진짜 그 철학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현 세대 나의 생에서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제가 그래요. 딴소리 합시다. 예전에 아테네 갔더니 진짜 웃기더라고. 파르테논 신전 복원한다고 앉아있는데 걔네는 그 시대에 거기서 나오는 돌로 만든 걸 다시 복원하느라 그 돌을 파고 있더만요.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을 당시에 생성된 그 돌이 있는 지역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쌓고 있는데 그 돌이 아니면 땜질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사실. 언제 끝나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년 지나야 이거 기둥 다시 세우는 거 보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건 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무 기준 없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저는 이상한데 또 감동을 받았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앉았던 자리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실내에 있는 그냥 뭐 벽과 의자가 이어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나무에 오치는 도대체 몇 번이나 칠해졌을까 지금까지 오면서 거기 또 뭐 펴져 있는 책 하나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누구나 그 책을 가지고 경외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기록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다시 내 책이 놓이는 게 엄청 큰 의미인데 마지막에 그걸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기록과 계속 기록된 것들을 유지해오면서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진짜 부럽더라고요. 네, 진짜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어느 정도는 폐쇄적이고 누군가를 배척하면서 쌓아온 거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니까 영화가. 근데 저는 좀 그 악역도 너무 쉽게 썼고 반대하는 교수 있잖아요. 끝까지.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이 깜짝이 새끼 어쩌고 이러면서 막 욕하고 나가라고 할 때 그 우리 라마누잔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캠퍼스를 막 우왕좌왕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확 와닿더라고요. 그치 얘는 정말 보살핌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수를 증명하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그냥 나를 싫어하면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이 딱 읽히는 장면이긴 했는데 그 뒤로 자꾸 이제 고부 갈등 나오고 그래서 아내는 왜 그 아내에게 아내는 진짜 끝까지 겉돌더라.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너무 가고 싶다는 걸 또 선택을 해서 가는 애였으면 하디랑 거기에서도 이제 대척점이 생기잖아요. 얘는 신이 준 재능으로 지금 직관을 발휘해가지고 이미 아무도 생각 못한 공식을 막 새로 만들고 있는 앤데 하디는 그걸 증명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갑자기 자기가 탁월한 사람에서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걸 느꼈을 텐데 근데 얘는 수의 모든 걸 올인했잖아요. 하디가
다른 건 없다. 난 친구도 없다. 근데 얘는 아내도 있고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오는 간극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 그쵸. 버리고. 그런 거는 설명이 따로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뭔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이 영화는. 전 사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찾아볼 만한 게 없으니까 감독도 입봉장이지 네. 뭐 원작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굳이 많이 보지도 않아서 많이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리뷰도 잘 없지. 그래서 이제 찾다 안 돼가지고 영어 리뷰를 좀 찾아보다가 그래서 구디런팅을 본 거거든요. 구디런팅에 그걸 좀 설명해 놓은 데가 있길래 아 구디런팅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디런팅을 보면서 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구디런팅 훌륭한 영화구나. 진짜 명작이죠. 정말 명작이죠. 네. 뒤늦게 이제 보니까 하디가 얘를 데려와서 괴짜 하디가 얘를 알아보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라마누잔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놓은 기본 플롯이 똑같잖아요. 수학 교수가 맷 데이먼을 발견해가지고 그 뒤로 쭉 만들어간다는 이 기본 왁구가 똑같은데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영화적인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또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야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막 여기는 라마누잔은 수학에만 천재지만 맷 데이먼은 사실은 뭐 암기력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서 뭐 책도 다 통달해서 다 읽고 막 그것도 다 외우고 있고 막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쌈질도 잘해. 그런 거를 또 다 만들어 놔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라마누잔의 그런 거를 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읽을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고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넣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실화가 능사는 아닐 수 있겠구나. 사실 실화가 영화로 옮겨지는 순간 어쨌든 이 허구의 세계가 완벽해야지 이걸 잘 재현하겠다는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선택이 들어가니까. 근데 선택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대충 넘겨도 된다가 이제 자꾸 반복된다. 이 영화에서. 그러면 이건 대충 넘어가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그 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다른 이제 영화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수학자가 나오는 영화들 중에 뭐 뷰티풀 마인드도 있고 굿디런팅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약간의 전기 영화 혹은 성장 영화로서 이걸 다루는데 그럼 수에 대해서 얘기한 영화는 없나? 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빗대서 뭔가 영화에서 할 말이 있는 영화가 있지 않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본 것 중에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모르겠다. 이 영화가 이 사람이 수학 약간 천재인데 실화는 아니고 전혀 허구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8분에 한 번씩 기억을 잃어요. 그런 병에 걸렸대요. 참 일본 영화스러워. 그러니까 그래서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8분이 지나면 내 옆에 있던 애가 누군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상생활이 다 붕괴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니모야 니모? 네, 거의 메멘토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아예 못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숫자는 똑같잖아요. 공식은 그대로 대입이 되잖아. 그러네. 그리고 이 수를 설명할 때, 근데 옆에 있던 애는 8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지, 말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서 처음 이걸 발견한 것처럼 대화를 해요. 아이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발견인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근데 어느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이 사람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메모도 해놨을 것이고, 아, 얘는 내 친척이고, 얘는 내 조교수고, 메모했으니까, 아, 당신이 그 사람이죠? 하면, 네. 그럼 아는 사람인 셈 치고 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화를 이제 깊이 있게 하는데, 이 사람이 웃긴 게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가 자기를 보살펴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을 평생 옆에 주변에 있으면서 서로 나이가 먹고 힘들어지는 지점이 있고 결혼도 하고 누군가 이별도 겪고
삶의 기로에 놓여 있고 이런 각자가 이 삶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교수를 찾아가요. 그럼 교수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충고를 해주는데 그때 숫자에 빗대서 얘기를 하거든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외차 방정식이 있다. 근데 뭐 파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자릿수가 있다. 이런 걸 빗대가지고 항상 교훈을 줘요. 네. 팩트를 가지고. 그게 저번에 들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듣는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 있으니까 예전엔 지루한 얘기의 반복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수학의 정석을 풀고 싶다. 그러니까 답 나오잖아, 그건.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숫자는. 그 풀면 딱 정답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해방감도 있고, 아, 숫자란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예전에 깨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선택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숫자와 관련된 뭐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로직을 풀어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작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계속 눈이 가는 게 얘가 종이에다 뭘 쓸까? 진짜 숫자를 쓸까?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요. 아, 네.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로? 끄적거리기만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낙서. 네. 그렇겠지.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정말로 그냥 공식이라도 근해 공식이라도 그냥 쓰고 있었으면 무슨 공식이요? 근해 공식. 아. 근해 공식이라도 그냥 처음부터 쭉 썼으면 네네. 아 이게 그냥 뭔가라도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열심히 봤는데 아 의미 없는 거를 같은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더 그 숫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얘가 그냥 숫자 가지고 연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연기는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나만 봤어. 그거? 약간 티나는. 저는 그 기침을 제일 처음에 영화상에서 폐렴 얘기 안 할 때 처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기침하면서 가슴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병 걸려 죽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만 계속 할 거야? 그럼 저렇게 기침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로도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디 눈에는 얘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애가 쓴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진짜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다른 지점에서 또 좋았던 장면 하나가 있다면 한번 화내잖아요. 라마누잔이. 스탑! 증명이 왜 필요하냐. 직관이라는 게 너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하는 게 다 그러면 굴하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전 되게 좋았던 게 하디가 갑자기 사과해요. 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미안하다. 얘가 화를 내니까 그때 자기 잘못을 바로 깨닫거든요. 내가 다시 증명을 해보겠다. 네 말이 맞을 수 있다. 내가 대신 해줄게. 라는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 장면은 좀 인간적이기도 하고 진짜 사람 같아서 좋았는데 나머지 장면에서는 연출이 이렇게 좀 딱딱 나눠놓은 캐릭터의 전형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신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떻던가요? 저는 그거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면 결국 왜냐하면 신이 얘한테 공식을 알려줬더라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거잖아요. 공식을 풀어내는 거라든지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왜 공식이 된다. 이게 왜 말이 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되는 건데 이걸 자고 일어나면 신이 갖다 줘가지고 그냥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신이 나에게 공식을 줬다.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면 혓바닥에 얹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눈만 뜨면 혓바닥에 얹는 걸 꺼내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해결해야 될 난제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수학을 내가 예를 들어야 하다니. 뭔가 어떤 공식에 대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P2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P200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뭐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입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머릿속에서 조합, 근데 이것도 그냥 완성된 공식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암산 능력, 그다음에 직관 능력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식화된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신이 나한테 줬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 백단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좀 네. 사람들이 보기에 네. 설명이 되도록 설명이죠.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그렇죠. 풀어주는 작업은 상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걸 너무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끄적거리는 것만 보여주다가 네. 신이 혓바닥에 놓고 갔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도대체 얘가 뭘 얼마나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사실은 굿윌 헌팅에서 나오는 이 맷 데이먼이 분한 그 천재 윌 헌팅 어떤 수학적 재능은 사실 실제 영화에서 라마누잔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되게 범위가 좁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왜냐면 그건 이제 계산 능력인 것 같고 네. 암기력이랑 오히려 굿윌 헌팅의 윌 헌팅이 네. 여기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위대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뭔가 세상을 뒤바꿀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공식을 만들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놓고 그 상상력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 네. 뭔가를 계산하다가 어떤 공식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마누잔은 사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걸 제시했으면 니네가 증명하고 말고 니네가 하고 네. 난 그걸 지금 어떤 통찰을 보여준 거 아니냐. 네. 그럼 니네가 빨리 이걸 따라와야지. 왜 이걸 나보고 증명하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본질은. 그럼 하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가 한 생각을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지점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네. 그걸 네가 맞다고 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네. 얘가 직관을 발휘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어. 네. 그러면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몇 날 해가지고 계산한 이게 나오지 않소. 라고도 보여줬으면 그렇죠. 아 얘가 정말 직관으로 대단한 걸 만들었구나라는 게 그렇죠. 설명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없죠. 그냥 공식이 대단한 걸 만들었다. 이거를 왜 증명해야 되냐 안 증명해도 되냐 뭐 이걸 가지고만 계속 싸우니까 도대체 네가 뭘 했는데 그쵸.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니네들 싸우는 걸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드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네. 같아요. 나중에 막 0.004까지 줄어들었으면 뭐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걔가 이제 오차를 줄여가지고 갑자기 창문 톡톡톡 두드려요. 그 교수들 클럽에 뭘 가져와요. 라마누잔 밤에. 그때 러셀이 하디 보고 뭐야? 했더니 증명이라고. 증명을 가져온 거라고. 그랬더니 축하한다. 네가 저희 영혼을 망가뜨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러셀은 수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잖아요. 네. 걔네가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지금 오묘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혼을 지켜줘야 된다. 네. 제가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도달시키게 할 직관과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전을 주고 있는 거고, 네. 우린 걔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자꾸 증명해봐라 뭐 해라 하면 너랑 똑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물론 하디도 비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근데 러셀이 사실 그 대화를 하디랑 하면서 하디가 흔들리는 걸 줘야 되는 인물이라서 안 빠지고 거기 들어있는 건데 네. 영화가 야심에 비해 그걸 할 줄 몰라요. 막 그렇게 할 줄 몰랐던 네. 것 같아요. 저는 굿윌 헌팅이 잘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똑같은 수학이고 네. 수학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네. 굿윌 헌팅은 수학 칠판에다가 풀어보시오. 그럼 어쩌고 풀었단 말이에요. 오 대단한데 다른 문제를 등가 풀어봐. 점 막 그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풀었어. 맞았다고. 근데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면 술집에서 지 친구하고 막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암기한 것으로 보여주고 나와가지고 로빈 윌리엄스하고 만나가지고 막 그 어떤 책에 무슨 얘기고 어떤 책에 무슨 얘기고 막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싸우는 거를 보여주면서 아 제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애구다 라는 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림을 그린 걸로 심리까지 알아내려고 네.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빗대서 당신이 지금 이런 심리 상태다라는 걸로 막 설전을 벌이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얘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애니까 네. 수학적으로도 그 우리는 이해 못했지만 점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를 몇 초 동안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그걸 알게 뭐야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답인지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에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런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될 만큼의 설명하는 작업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네. 연출이 그냥 못한 계속 거죠. 그것만 가지고 증명을 한 해만 해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네. 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딸려서 가다가 그쵸. 나중에는 오히려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는 네. 결과가 되는 그리고 거 아닌가. 사실은 이게 수학이 아니고
작곡으로 바꿔버리면 어마어마한 걸작이 있어요. 아마데우스. 그렇죠. 살리에라고. 살리에랑 모차르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반대하던 강의하다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교수님 있잖아요. 네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때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긴 한 거거든요. 라마누잔이. 아마 이렇게 된다 하고 새로운 공식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증명을 못했다. 이래버리니까 완전 바보 만든 거잖아. 이 교수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뛰어넘는 걸로 해답을 줘놓고 이거 근데 내가 증명을 못했어. 이래버리니 진짜 화가 날 만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디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디는 왜 얘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걸 아마 러셀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도 없고 라마누잔이 아파요. 대신에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구딘 헌팅의 기본 정보 한번 읽고 들어가요. 그건 뭐야? 구딘 헌팅 다시 보세요. 1950 몇 년도 작품이고 그것을 많이 봤던 맷 데이먼 주연의 벤 애플렉이랑 같이 가고. 야, 그거를 진짜 20년도 넘게 전에 젊은 애들 둘이서 뚝딱뚝딱 썼는데, 야, 진짜 훌륭하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거기는 심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까지 가잖아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쓰든 네 마음이다. 까지도 가고. 거기서 또 정말 좋은 대사들이 속출하는데. 이거 구디런팅을 한번 해야겠네. 그래서 구스반 산트 감독 거를 모아놓고 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하신 분이죠. 구딘 헌팅 말고는 좀 어렵지 않던가요? 뭐 파이팅 포레스터 빼고. 어렵죠. 어렵긴 한데. 파라노이드 파크도까지는 좀. 저번 주에 성작가가 하도 약을 팔고 구스반 산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아유, 훌륭합니다. 뭐 그 내용이 있었나? 방송에서는 편집됐나? 아니, 나왔어요. 파라노이드 그 파크, 뒤에 이제. 라스트 데이즈. 영화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구스반 산트의 그 소년성을 가진 영화들을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를 찍는 양반인데, 가끔, 근데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촌스럽고 좀 그런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막 싸움 장면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유치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훌륭한. 그렇죠. 저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있길래 한번 다시 본 적도 있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거기도 그 로빈 윌리엄스 스웨터가 참 이뻐요. 아무튼. 오늘 백헌들이 모자도 솔방울이 달리게 예쁘네. 오늘 한파주의보라. 저는 수학,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만든 제 친구가 있거든요. 학원 강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학원 강사, 수학 학원 원장이 돼 있는 친구도 있긴 한데, 울산에. 학원 이름 대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거 말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그럼 80년대인가요? 예, 중학교 때, 중2 때 제 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수학 천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걸 너무 못해요, 공부를. 얼굴도 하얗고, 살갗도 하얗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친구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이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고 짝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가보면 온갖 책이랑 자기가 만든 왜 우리 옛날에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게임 책으로 된 게임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기가 막 만들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하는데 제가 짝이 돼가지고 걔가 만들어 놓은 걸 몇 번 풀었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거. 이렇게 지랑 코드가 통한 거지. 집에 초대해줬는데, 그때 온갖 과학 동화, 그리고 뭐, 오일로의 공식, 페르마의 정리, 뭐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가지고, 저한테 자꾸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에 가면 시간이 왜 가역적으로 바뀌지,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맨날 오락실 데려다니고, 농구하러 같이 가고, 오락실 가면 여기 있는 얘는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러고. 근데 이제 걔가 너무 신기한 게 허들 뛰어넘기, 뜀틀 넘기 이런 거를 하면 얘가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데 줄자를 가지고 다녀요. 줄자를요? 네, 줄자를 가지고 다녀서 자기가 몇 번 높이 뛰기, 뛰어넘기 이런 걸 해가지고 에버리지 평균값을 내요. 그래서 그게 평균값이 그것보다 무조건 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2층 집, 이 집에서 옆집까지 뛰어넘어요. 거리가 재서 자기가 난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평균값이다 하면 뛰어넘어요. 그래서 심지어 걔를 괴롭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너 새끼 여기서 뛸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줄자를 채더니
뛰어넘었어요. 그 뒤로는 애들이 안 놀려요? 안 놀리고. 범상치 않은 친구네. 진짜 특이한 친구였는데. 네. 한국에서 태어났네. 이 친구가 나중에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헤어지고 소식 못 듣고 하다가. 네. 어째 뭐 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늦게까지, 이제 가장 그 뒷 소식을 알게 된 게 포항공대 수학과를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항공대 수학과를 갔는데. 네. 이 친구가 항상 그래서 수가 왜 재밌는지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차 번호를 보면 뭐랑 더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영화도 나오네. 이건 170인가? 1729가 1729? 있잖아요. 네.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숫자가 나오면 그냥 계산을 하거나 나눠보거나 하고. 그래서 저는 차 번호를 보면 습관이 뭐냐면 4개짜리잖아요. 차 번호가. 그럼 2개랑 2개를 합쳐요. 네. 그래서 같은 수가 나오잖아요. 이것 2개랑 저것 2개를 합쳐서 똑같이 되는 숫자를 좋아해요. 앞에 2개, 뒤에 2개 더해가지고. 꼭 앞에 2개, 뒤에 2개 아니라도 돼. 2개, 2개씩. 4개 중에 뭐라도 2개랑 2개랑 같은 숫자가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생겼었거든요. 아, 숫자가 재밌는 거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을 했을 텐데 대학원을 가기엔 너무 또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연락이 안 된 찬자돼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연락한 게 박사가 살아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야 너 이거 봐라 하고 되게 오랜만에 그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소식이 이제 끊기게 했었는데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 댓글에 달리겠죠. 댓글에 달리게 나 살아있다. 그렇죠. 근데 인문계 셋이 모여가지고 수학 얘기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요. 제가 머리에 수학적인 뇌가 아예 없다는 거를 매번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저는 뭐 숫자. 지난번 그 우디 알렌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렇군요. 90세? 네. 김프로님도 그거 왜 인문계 고등학교 다 인문계 이렇게 나오시죠? 고등학교 인문계죠. 네, 인문계지. 인문계잖아요. 인문계에서 이과, 문과를 선택하잖아.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이과랑 문과? 예, 그쵸. 예, 문과였죠, 문과. 문과. 네. 저는 여기서 비밀이 하나. 저 이과였어요? 아, 그래요? 와, 진짜? 그래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 친구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사주신 물건이 옥산 주판이라고 꽃이란 주판을 사주셨어요. 진짜 저는 정확히 반대 케이스로 인문계를 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과를 가는 거였는데 짝꿍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그 짝꿍이 되게 특이한 애였어요. 프라임 영안사전. 빨간색. 영안사전을 옆에 놓고 그거를 찾아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 친구는 프라임 영어사전을 넘겨서 그 단어를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단어에 들어있는 동의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또 찾아서 그 동의어를 하고 그거를 노트에다 정리하고 수거 이런 거를 정리하는 이만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희한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형광펜으로 단어를 채워가는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무슨 이런 또라이가 있어. 그래서 근데 실제로 반지의 장을 쓴 J.R.R. 톨킨 있잖아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쪽이랑 붙어있는 북부에 살았는데 그 양반 취미가 그거였대요. 어릴 때. 저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북부로 탄광 기차 같은 게 가잖아요. 그럼 걔네 마을 행선지가 붙어 있대요. 노선표 같은 게. 근데 거기 자음이 3개 이상 연달아 붙은 단어, 지역명 이런 게 너무 많았대요. SS, V, B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영어에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마을은 어떤 애들이 살고 어떻게 형성된 뭐 분화구에서 만들어진 마을이고 뭐 이런 마을을 상상했대요. 단어를 진짜요? 보면서. 그래서 이제 룬 문자라는 걸 만든 거예요. 언어를, 요정 언어를. 그러니까 그런 완전 인문학적인 머리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제 저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영어 단어 사전에 있는 제일 긴 단어가 뭔지 경쟁을 하는 거죠. 톨킨이다, 톨킨. 오늘 발견한 단어, 뭐 내일 발견한 단어, 그럼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욕하다가 담는다고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애가 있지? 라고 신기해하다가
제가 프라임 영화사전을 사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영어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문계를 가서 영어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 친구 때문에 수학을 버리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아버지가 주스파를 사줘서 아버지가 수학은 자기가 가르칠 수 있다고 답이 무조건 나온다. 수학만큼 쉬운 게 어디 있냐. 막 약간 그걸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천재 수학 뭐 이런 거 막 올림피아드 이런데 뭐 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 풀고 되게 좋아하고 그 포항공대에 간 그 또라이 걔가 아니 진짜 웃긴 게 이거 한번 풀어봐 하고 던져준 게 아직 안 풀린 난제 이런 거 막 줬어요 저한테. 자기 푼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며 막 주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아직 인류가 못 푼 문제 던져주고 저는 막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저는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정말 몽둥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맞은 거예요.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그때 많이 때렸죠. 근데 뭐 오늘 일만 봐도 그렇지만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오늘 녹음을 하면서 참 슬픈 비보 두 가지를 듣게 되네요. 그 수학 천재 한 분이랑 언어 천재 그 톨킨 친구랑 이 두 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 최근까지 이제 몇 년 전까지 연락을 했는데 그 약간 비범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 가서 그냥 평범한 아내 만나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살려가지고 영어 쪽으로 뭔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아직까지 걔네 집 전화번호 뒷번호를 알거든요. 어떻게 외웠냐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 집 전화번호가 이렇게 엄지부터 이렇게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때 하나씩 접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앞 국번은 까먹었는데 뒷번호가 이렇게 엄지부터 하나씩 접으면서 5, 6, 7, 8, 9에서 7만 빼면 된다고. 저한테 항상 뻑큐를 했거든요. 이게 안 까먹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 제대하고 박사과정수 시간 영화 보고 뭐 할 때도 그 집 전화번호를 걸었더니 그 집에서 어머니가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걔 기숙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포항에 있는 학교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 얘가 대학교를 어디 가는지 이걸 모르다가 그래서 그때 만난 거예요. 포항에서. 진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를 안 궁금해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그냥 우리 집 옆에 사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약간 또라이 같은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다고 그냥 내가 상상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짠한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한 20년 넘게 만에 연락이 됐거든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냥 아주 작은 회사에, 이렇게 평범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이 낙원상가 옥상에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 비범했던 친구가 지금 낙원상가. 아니야, 난 그냥 맷집 좋았던 애로 기억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많다는 것은 영화가 그냥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 다 채웠다! 패턴이 항상 정해지는 것 같은데 영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뭔가 딴 얘기로 3000% 막 빠진다는 얘기는 영화가 그냥 그럴 수 있다. 아무튼 근데 영화를 보고 혹시 좋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뭐 재미가 없거나 작품성이 없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았다. 맞아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 주에 한 명씩 게스트를 이제 모실 텐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배 감독님이 이제 방을 잡고 여러분들과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컨택하고 있잖아요, 한 명. 그 JTBC 언론인. 장성규 아나운서. 그러네요. 언론인. 장성규 아나운서가 되게, 나름 인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는 형님인가? 멋진 형님인가? 거기도 나오고.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그래요? 죽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던데. 그분의
옮기지 마라고 들어서 차마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을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이 양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기대된다. 사생활에서 이빨 터는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이렇게 연관된 영화가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출연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성기 아나운서를 기대도 좋을 것 좋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모셔가지고 게스트 자리를 이렇게 빛내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요. 근데 이미 반응이 절반 정도 이제 예상이 돼요. 또 남자야. 이럴 것 같아. 우리 테리 오빠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맨날 남자만 오냐며. 그러니까요. 요즘 별로 좀 그래요, 우리가. 저 최유아 씨 빨리 모셔야죠. 최유아 씨도 그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관 행사를 저희가 계속 준비하다가요. 네네. 약간 저희가 조금 사정 변경이 좀 생겨가지고 올해 단관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 문제 뭐 때문에. 이제 그쪽 이제 뭐 루이카토즈 뭐 이쪽하고 얘기가 진행되다가 도장 찍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 여의치 않은 뭐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저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무턱대고 황대리하고 이벤트 한번 했는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팬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기에 니모를 찾아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까지. 그거를 쉽지 않았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단관 행사는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11월 뭐 마지막 주부터 3주 동안 하는 거는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고요. 정해지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과 평론가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